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특히나 요즘에 더위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물 많이 드셔주시고 실외 활동은 좀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을 1순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초심 다지면서 함께 같이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계 사람이고 천재적인 개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더리움 거래 가스 한도를 설정하겠다. EIP7983에 대한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성, 안정성을 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스 한도를 1677만으로 제한하는 이 EIP7983 조금씩 이더리움 메인넷 같은 경우도 이 네트워크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더리움 자체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레이어 2, 이더리움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솔루션과의 성장과 확장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가 된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폴리곤 에코시스템이라든지 아비트럼 옵티미즘, GK 싱크 정도 요 정도는 앞으로 더더욱 확장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런던 하드포크 기억하시나요? 2011년 8월 정도에 이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 그때는 EIP1559가 도입됐었죠. 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거래할 때 기본 수수료가 소각되어지게끔, 그리고 이더리움의 순환 공급량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토큰화 구조가 체결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이정표가 있었죠. 제가 이더리움 채굴장 운영했을 때도 이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이더리움 거래 가스 사용 상한선을 제한하는 EIP7983까지 제한이 되고 완전히 통과가 되면서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하고 있구나. 리플 원장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최근에 2.5.0 버전 나온 것처럼 이더리움도 꾸준하게 이 사용자 친화적이고 보안성, 확장성을 굵직하게 탄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통 금융권에서 CBDC, 스테이블 코인에서 블록체인 레이어 1을 선택할 때 이런 친구들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이미 월가의 자본들, 금융 엘리트의 뿌리 세력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들이 이미 장악한 레이어 1들 우리 또한 주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리플 원장, XRP 레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더리움 메인넷과 상호 운용성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있었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 사이드 체인, 이 메인넷이 출시되자마자 첫 주에 1,400개의 스마트 컨트랙이 배포됐다라고 하네요. 이제 많은 DApp들이 리플 원장에서도 구동이 되면서 그만큼 리플 원장에서는 XRP가 네이티브 코인으로서 소각이 되다 보니까 소각 메커니즘이 더더욱 활성화가 되겠죠. 최근에 웜홀과 이 엑셀라 재단과의 파트너십으로서 크로스체인 개발이 가능해졌고 유동성이 1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초기 암호화폐 개발 업체인 피어시스트와 테스트넷까지 구현을 했었잖아요. 리플이 구축한 사이드체인 완전히 메인넷까지 나오면서 이제 많은 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들이 리플 원장,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사이드체인 위에도 꾸준하게 개방이 되고 있다라는 거. 리플 원장과 이더리움 메인넷 앞으로도 병렬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다.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프로쉐어즈 울트라 XRP ETF라고 해서 UXRP라고 하는 티커명이 있거든요. 이번에 DTCC, 미국의 중앙 예탁결제원의 티커가 등록이 됐다. 이 UXRP 같은 경우는 현물 ETF는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프로쉐어즈에서 출시한 2배 레버리지 상품, DTCC의 티커 등록이 됐구나. 현물 ETF에 대한 어떤 시간 끌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 블랙록이 움직여주고 완전히 SEC에서 승인하는 움직임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DTCC 공식 홈페이지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프로쉐어즈에서 이끌고 있는 울트라 XRP ETF UXRP 티커명이 등록이 됐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 데일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UXRP, XRP 기반의 선물 ETF뿐만 아니라 솔라나, 반예크의 솔라나 현물 ETF 티커가 또 DTCC에 등재됐던 이력 또한 있었죠. 한 6월 중하순경에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결국에는 SEC가 승인을 하게 되겠죠. 블랙록 또한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 안에는 기관의 자금이 오피셜 루트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인 현물 ETF도 충분히 뚫릴 수밖에 없겠죠. DTCC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볼까요? 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oration DTCC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불려지고 있죠. 예탁, 신탁 및 청산 회사이다. 여기 보는 것처럼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청산이나 결제, 거래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금융시장 인프라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예탁결제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예탁결제원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들 역시 새로운 금융 표준이죠. ISO 2002의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등록 관리 그룹 멤버 리스트에 이름을 똑같이 올리고 있더라. 여기에 리플사에서 특수 목적으로 설계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도 들어와 있죠. 그 이외에도 유러피안 페이먼트 카운실, 유럽의 결제위원회라든지 ECB,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금융 엘리트의 우두머리 세력이죠. BIS, 국제결제은행, 또 영란은행도 보이고 있네요. 또한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이 DTCC라 그랬잖아요. 이 유럽 기반,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중심의 청산소 탑2가 있거든요.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미 정답지는 나와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공을 잘 키우면서 시간을 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겠죠. 여유롭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DTCC 같은 경우는 재작년 10월 정도에 시퀀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완전히 인수했다. 그때부터 사실상 시동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퀀시를 도입하고 XRP 선물 ETF 티커명, 또 반예크의 솔라나 현물 ETF 티커명, 이제 조만간 또 XRP 현물 ETF의 티커명 역시 DTCC에도 등록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들의 움직임 포괄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주면서 꾸준하게 가치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문페이에서 애플페이 통한 충전을 지원한다. 현재 문페이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이 문페이는 미국의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핀테크 금융 전문 솔루션 회사이자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한 페이먼트 솔루션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애플페이를 통해서 이제 충전까지 지원이 된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리플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퍼즐을 맞춰보면 좋겠죠? 과거부터 올해 1월 정도였죠? 그때 로스앤젤레스에 산불 피해가 크게 있었을 때 리플과 문페이가 손을 잡으면서 약 5만 달러 정도의 RLUSD를 기부한 이력이 있죠? 이 말은즉슨 리플과 문페이가 뭔가 좀 유착 관계가 있다. 실제로 문페이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리플의 USD, RLUSD를 직접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게끔 이미 창구가 뚫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RLUSD 어디 상장됐나 이 리스트 목록을 미루어 보더라도 문페이가 리스트업 돼 있다. 모니카롱 사장이 말한 것처럼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에도 반드시 RLUSD의 티커명이 올해 안에는 상장될 것이다. 예견을 해준 바 있었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되는지 또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기관의 움직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나스닥 상장사인 BTCS 같은 경우 이더리움 매입을 위해서 1억 달러 정도의 모금을 지원하고 있다.
벌써부터 약 13,50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점점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가 많아지는구나. 큰 그림 봐주시면 되겠죠? 또한 조셉 루빈이 자문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샤프링크 게이밍 역시 1920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현재 2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보유 중에 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파이 디벨롭먼트 역시 4만 7천여 개의 솔라나를 추매하면서 역시나 기관들은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구나. 지지부진하고 박스권을 계속 횡보하면서 개인의 패닉셀은 나오겠지만 나스닥 상장사, 금융 엘리트들과 연결되어 있는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꾸준하게 메이저 알트코인들 모아가고 있습니다. 고래가 쓸어담는 리플이라고 하면서 이것 또한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이제 슬슬 돌파를 임박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보다는 팩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솔라나랑 이더리움 역시나 그들이 모으고 있지만 XRP 역시 고래가 그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 6월 말 정도에 이런 기사도 나왔잖아요. 100만 개 이상의 XRP 지갑 보유수가 12년 만에 최고치 이정표를 달성했었다. 온체인 지표 몇 개만 미루어 보더라도 지금 고래 매집세가 장난이 아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걸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꾸준히 목표 수량 모아갔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트루스 소셜을 이끌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들과 역시 뿌리가 연결이 되는데 비트코인 중심의 블루칩 암호화폐 ETF를 미국 SEC에 신청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트루스 소셜 크립토 블루칩 ETF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상 승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블루칩 ETF에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투자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5가지를 추종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로노스, XRP까지 5개를 추종하면서 블루칩 ETF를 또 트럼프가 신청하고 있구나. 여기서 이 크로노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크립토닷컴에서 쓰이는 결제용 토큰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사실상 여기에 에이다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크립토닷컴이 워낙 세력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거래소이고 플랫폼이다 보니까 크로노스를 또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XRP도 여기에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 방금 언급드렸던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에 독일의 최대 은행이죠. 도이체방크와 손을 작년 말부터 잡으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금융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라는 거. 블루칩 ETF에 크로노스가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 앞으로의 크립토닷컴의 영향력이 점점 세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게 아닐까 참고로 봐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크로노스 코인을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에 투자할 바엔 이런 친구들의 조금 더 투자를 단행하는 게 안정적이고 조금 더 좋은 비전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마스터카드의 공식 문서에서 XRP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바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꾸준히 펀더멘탈 기반의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5월달 정도였죠. 마스터카드가 리플 XRP를 국경간 결제의 핵심 동력이다.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할 수가 있다. 지목하고 명시하면서 XRP에 대한 어떤 기관의 채택,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이죠. 마스터카드 보고서와 SBR 리밋의 주주 서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실제 송금 사례에서 XRP가 활용되고 있다는 이 팩트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디파이 시장에도 진출, 박차를 가하면서 파트너십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XRP 절대 가볍게 볼 코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꾸준히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